서울의 겨울, 바람은 칼날처럼 차갑고 홍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의 손에 들린 캔버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얼어붙었지만 붓이 그린 선들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의 꿈, 그녀의 분노,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담긴 그림이었다. 지연아, 너 또 그딴 그림이나 그리고 있어? 언제 철들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가족은 그녀를 실패자라 불렀다. 예술가라는 직업,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그녀가 숨겨온 사랑까지 모두 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선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지연은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캔버스를 가방에 넣고 홍대 거리 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수진이었다. 수진, 지연의 마음을 뒤흔든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지만 세상 앞에 공개할 수 없는 존재. 수진은 늘 단정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회사원으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등에 업고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여성의 모습에 자신을 맞춰왔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지연과의 만남 이후로 내면의 갈등과 마주하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수진의 미소가 지연을 맞이했다. 늦었네,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테이블에 앉으며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오늘 우리 얘기해야 해. 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다. 지연은 자유를 갈망하는 예술가였고 수진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금기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들의 보수적인 가족들 사이에서 두 여성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다. 수진아, 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지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내 가족이 날 실패자라고 부르던 그 말들, 그건 내가 진짜 나로 사는 걸 막으려는 핑계일 뿐이야.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지연의 열정을 사랑했지만 그 열정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다. 지연아, 우리 부모님은 절대 이해 못해. 너도 알잖아. 우리 회사에서도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면 난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린 계속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너도 나처럼 느껴지지 않아? 매일 가면을 쓰고 사는 기분, 난 그만하고 싶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지연의 오빠, 민수였다. 그는 지연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지연아, 여기서 뭐해? 민수의 눈이 수진에게로 향했고 두 사람의 손이 얽혀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빠,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수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연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비판했고 그녀의 기상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너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지연은 더 세게 잡았다. 오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수진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지연과 수진의 만남은 1년 전 홍대에서 열린 작은 예술 전시회에서 시작되었다. 지연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고 수진은 우연히 그곳을 방문했다. 지연의 그림은 강렬하고 감정적이었다. 수진은 한 그림 앞에서 멈춰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 그림은 그녀의 억눌린 감정을 건드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세계로 한 발짝 다가갔다. 지연은 항상 자신을 표현하는 데 거침없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술로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라는 아버지의 말은 지연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작은 갤러리에서 작품을 팔며 살아갔다. 반면 수지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 하지만 그녀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 안에 자신을 맞추는 삶은 그녀를 점점 더 숨막히게 했다. 지연을 만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두려움과 함께 왔다. 민수의 등장으로 카페 안의 긴장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지연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지연은 단호히 거절했다. 오빠, 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건 내 선택이야. 민수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할 거야.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그의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끄러운 건 너야, 오빠. 날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야? 수지는 조용히 일어섰다. 민수 씨, 지연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카페를 떠났다. 지연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은 알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서로가 있다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민수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지연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숨을 고르려 애썼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강하게 나가려 했지만 오빠의 분노 어린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연아. 내가 용기 낸 거야? 나도 더 용기를 내야 해. 그녀는 지연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다. 며칠 후 지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새 작품을 시작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끄러운 짓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이 그녀와 수진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였다. 지연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퇴직자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족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민수는 그 가정의 장남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존재였다. 지연은 늘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가 예술을 선택했을 때도 가족은 그녀를 비판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지, 왜 저렇게 살려고 하냐, 라는 말은 그녀의 일상에 늘 따라붙었다. 수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다. 수진은 몇 번이나 소개팅을 강요받았지만 매번 거절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가족에게 밝히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지연의 원룸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팀장님이 또 결혼 얘기를 꺼냈어. 수진 씨,
나이도 있으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면서 수진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수진을 끌어안았다. 그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돼. 우리 그냥 우리로 살면 돼. 하지만 지연의 말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이 묻어났다. 그녀는 수진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며칠 뒤, 지연은 새로운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는 그녀에게 중요한 기회였다. 홍대의 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그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단순히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상을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 수진아, 이번 전시에 너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지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겁나.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우리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지연은 밤새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었다. 그녀의 그림은 강렬하고 솔직했다. 두 여성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들의 눈빛에 담긴 사랑과 고통,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그림을 통해 세상에 외치고 싶었다. 우린 사랑한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중 민수가 다시 지연을 찾아왔다. 이번엔 그의 태도가 달랐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부모님께서 너 얘기 많이 하셔. 걱정하신다고. 그냥 집에 한번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오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대화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수진아, 나 이번에 가족들 만날 거야. 그리고 다 말할 거야. 수진은 전화 너머로 숨을 삼켰다. 지연아, 진짜로 할 거야? 무슨 일이 생길지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응, 난 준비됐어. 너도 나와 함께 해줄래?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지연아. 나도 준비할게. 집으로 향하는 길,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이 옆에 있어 주기로 했지만 가족과의 대면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엄격한 표정,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민수의 날카로운 말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예상대로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는 지연을 보자마자 말했다. 지연아,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준비한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 아빠, 엄마, 오빠 나 말할 게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 수진이를 사랑해요. 여자예요.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신문이 살짝 흔들렸고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삼켰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지연아, 너 제정신이야? 응,
제정신이야. 이 지연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난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그래? 수진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그런 이상한 생각 버려?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그러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지연에게 더 무겁게 다가왔다. 망신,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왜 망신이야? 내가 예술을 하는 것도, 내가 나로 사는 것도 다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가 끼어들었다. 지연아,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가 비난받을 거라고. 세상이 널 어떻게 볼지 알아? 세상이 날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어.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두려운 건 너희가 날 받아주지 않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난 포기 안 할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지연의 부탁으로 함께 집에 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지연 씨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다. 저도 지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위해 싸울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너희 둘 다 이게 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이 사회에서 이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희를 지켜줄 거예요.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지연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가족의 반응이 상처가 되었지만 수진의 존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부었다. 사랑, 분노, 그리고 희망. 그녀는 이 전시회가 단순한 작품 발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이길 바랐다. 수진도 지연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지연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지연아, 언젠가 우리 같이 전시회를 열자. 우리 사랑을 담은 그림으로. 수진의 말에 지연은 미소 지었다. 좋아. 그날이 꼭 올 거야. 하지만 전시회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가 지연의 작업실로 찾아왔다. 그는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다. 대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지연아, 이거 보고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의아한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앨범을 펼치며 말했다. 이거 엄마가 젊었을 때 사진이야. 그리고 엄마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한 여성과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이게 뭐야?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도 너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땐 지금보다 더 힘들었지? 엄마는 결국 그 사람을 떠나보냈어.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후회했어.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늘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어머니가 그녀와 같은 사랑을 했었다니. 그녀는 갑자기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슬픔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지연아, 나도 너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앨범 보면서 생각했어. 엄마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 가족은 달랐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포기하지 마. 나도 너 도울게.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빠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오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한 명의 가족이 그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전시회 당일 홍대의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연의 작품들은 벽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강렬한 색채와 감정이 담긴 그림들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수진과의 사랑을 담은 그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수진은 갤러리 한쪽에 서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지연의 용기에 감화되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기로 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관객들 앞에 섰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이 작품들은 제 삶이에요. 제 사랑, 제 아픔, 그리고 제 희망이 담겨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사람, 수진이는 제 삶의 이유예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지연은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린 계속 사랑할 거예요. 어떤 비난이 와도 우린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갤러리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지연의 부모님이었다. 그들은 민수의 연락을 받고 전시회에 온 것이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전시회가 끝난 후 지연과 수진은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난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내 오빠가 보여준 사진, 그리고 내 그림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어.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우린 세대가 달라. 너희 세상은 우리랑 다르지?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지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수진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지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쉽지 않을 거야. 세상은 아직 너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엄마도 너처럼 사랑했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걸 후회했지? 너희는 나처럼 후회하지 마.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가족의 완전한 이해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연의 그림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수진의 회사에서는 그녀의 관계가 알려지며 미묘한 차별이 시작되었다. 팀장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수진은 지연에게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해. 이젠 더 이상 가면 쓰고 싶지 않아. 지연은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새 시작해보자. 우리 같이 꿈꾸자.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자신의 예술을 계속할 것이고 수진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다. 그들은 작은 작업실을 얻어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완전한 이해를 얻는 일, 그리고 그들만의 행복을 지키는 일. 지연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린 함께야. 시간이 흘렀다.
지연과 수진은 홍대의 작은 작업실을 얻어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의 공간은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연의 전시회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의 사랑을 비정상이라며 공격했다. 수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새 출발을 했다. 처음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지연의 전시회 덕분에 그녀의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지연은 수진에게 말했다. 너도 그림 그리자. 우리 같이 전시회 열자고 했잖아.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그녀는 처음으로 캔버스 앞에 앉아 자신의 감정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지연의 강렬한 스타일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다. 두 사람의 작품은 서로 다른 색을 띄었지만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러던 중 수진의 부모님이 그들을 찾아왔다. 수진은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부모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 수진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지연과 함께 사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달랐다. 수진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도 마음이 좀 놓여.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가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저 정말 행복해요.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수진이 가족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도 희망이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지연의 작업실에 익명의 협박 편지가 도착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필요 없어. 사라져. 편지에는 날카로운 욕설과 함께 그들의 전시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연은 처음엔 그 편지를 무시하려 했지만 비슷한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도착했다. 수진은 불안해했다. 지연아, 우리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겁나.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우린 계속 가야 해. 지연은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엔 더 대담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사랑은 자유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기획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같은 사랑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았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지연은 우연히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지연과 수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다. 너희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내고 있어.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그 말은 지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지연과 수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갤러리 한가운데 섰다. 그들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전시회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갤러리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지연과 수진을 비난하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이런 전시회는 부도덕하다. 그들의 외침은 갤러리 안까지 들려왔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시위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갤러리 안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단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랑은 누구나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몇몇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다. 수지는 지연의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멈추지 말자.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갤러리 문이 열리며 지연의 어머니와 민수가 들어왔다. 그들은 시위대의 비난을 뚫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낼 줄 몰랐어. 엄마도 너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땐 너무 무서웠어.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너 지지해. 이젠 나도 내 편이야. 그들의 대화는 시위대의 소음 속에서도 빛났다. 관객들 중 몇몇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어요. 당신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말은 지연과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지연과 수지는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지연과 수지는 작업실에서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지연이 말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해보자.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의 사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많은 동료를 만났고 더 많은 희망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수진의 부모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지연이 말했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같이 가자. 1년 후, 지연과 수진의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다큐멘터리는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다. 지연의 가족은 완전히 그녀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끔 작업실에 찾아와 두 사람과 차를 마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지연의 전시회에 조용히 다녀갔다. 민수는 지연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다. 그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도움을 주며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해. 나도 너한테 배웠어. 수지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지연과 함께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들의 작품은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다. 사랑은 자유다라는 그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마지막 전시회 날, 지연과 수지는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다. 지연이 말했다. 수진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근데 너랑 같이라서 가능했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연아, 앞으로도 같이 가자. 어디든 어떤 폭풍이 와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갤러리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 앞에는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